자, 그럼 두 번째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세 분이 동시에 입체적으로 상담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 학생의 상담 신청서 살펴볼까요? 두 번째 학생은 한국외대 영미문학, 문화학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장래 희망은 외국계 기업 또는 외교부 공무원이고요. 좌우명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답니다. 자, 상담을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세요. 영어를 좋아해서 외국계 기업에서 꿈을 펼치기를 원하는 고3 학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학생 상담받고 대학가자를 친구가 추천해줘서 알게 됐다고 들었어요. 친구가 뭐라고 추천하던가요? 친구가 추천을 해줬는데 실제로 전문가 선생님들 조언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할지랑 뭐 자소서 같은 건 어떻게 쓸지 도움이 특히 많이 된다고 해서 네, 저는 공부 자극도 받고 조언들도 많이 얻어가기 위해서 신청을 하게 됐어요. 그렇군요. 앞으로는 우리 친구가 다른 학생에게 많이 추천해 줬으면 좋겠네요. 오늘 상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학생의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 학생의 키워드입니다. 글쓰기, 영어 마니아, 자기주도 학습 등의 키워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키워드 살펴봤는데요. 박종서 선생님 어떤 키워드 제시해 주셨나요? 네, 저는 영어 마니아와 모듬 학습에 대한 리더십, 그리고 국제 시사 이슈,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좀 제시했는데요. 영어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도 좀 많이 하셨고, 심화 학습도 좀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동료 간의 자율 모듬 학습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리더십도 좀 보여주시면서 열의가 잘 표현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영어를 활용하셔서 국제 문제라던가 시사 이슈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많이 보여주셨고, 활동사항이 좀 충분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선우 선생님의 키워드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학생의 키워드로 저는 영어, 자기주도학습, 학교생활 충실형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했는데요. 영어형 문학을 전공하고 싶어하는 학생답게 아무래도 교과 성적이 우수하고요. 영어 관련 수상, 동아리 활동 등이 이루어져 있어서 영어를 1순위로 꼽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굉장히 충실하게 학업에 임하고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자기주도와 학교생활 충실형까지 키워드로 손꼽아 보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성효 선생님의 키워드도 말씀해 주시죠. 네, 글쓰기, 어문학 소양, 모집 단위 변경, 조정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했는데요. 우리 학생의 경우 학생부의 수상 경력에서 볼 수 있듯이 10번의 쓰기 대회에서 다양한 수상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글쓰기 능력과 어문학적 소양에서 매우 우수하고요. 좋은 평가를 받을 것 같은데요. 따라서 학생부 종합전형뿐만 아니라 논술 전형에도 강점을 갖고 있는 학생으로 보이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영어, 영문 이쪽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모집 단위의 어떤 변경이나 이런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키워드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희망대학의 성적 준비도를 보겠습니다. 한국외대 영미문학, 문화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성적 준비도 선생님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유석용 선생님 40점, 김선욱 선생님 60점, 박종서 선생님 50점을 주셨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해주신 평가는요, 합격 가능성이 아니라요, 현재까지 준비사항에 대한 평가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살펴볼까요?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 국어 1.75등급, 수학 5.5등급, 영어 2등급, 사회 3.9등급으로 전교과 평균 3.29등급을 받았습니다.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1등급에서 3등급, 2등급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수학은 6등급에서 5등급으로 상승하면서 유지하고 있고, 영어는 계속 2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의 3월 모의고사 점수도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3급, 수학 나영 4등급, 영어 2등급, 한국사 5등급, 생활과 윤리 5등급, 사회문화 4등급으로 국어, 수학, 탐구 평균 3.8등급입니다. 작년 11월 모의고사 비교해보면요. 국어는 3등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수학은 4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영어는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박종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 준비도를 50점을 주셨는데요. 먼저 교과 분석을 통해 본 수시 전략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죠. 네, 일단 한국외대 영미문화학과는
한 1점 후반대에서 2점 중반대 정도 합격권이 형성되니까 실제로 좀 정량평가 상태로 보면 좀 다소 무리가 있는 지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신이 전체적으로 좀 떨어졌다 다시 상승하는 U자 형태로 오르긴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양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향상 패턴이긴 하니까 고3 성적이 좀 향상되면 학교를 좀 바꾸셔서 학생부 전형으로 좀 유리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외대는 조금 무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문제는 수학 내신이 좀 지나치게 낮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인문계라 하더라도 아무리 인문계라 하더라도 수학을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고3 때 내신 관리를 좀 해두시면서 뭐 1등급 받으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포기하지만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학생의 활동이나 열정에 비해서 성적이 조금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3학년 내신을 좀 획기적으로 향상되신다 보면은 일단은 그 우수성을 인정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학습 방법의 어떤 변화라던가 아니면 새로운 틀을 좀 마련했다거나 아니면 그런 걸 통해서 성적이 좀 대폭 향상된 거를 자소서나 면접에서 좀 발휘하신다면은 학업 영역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시사 이슈라던가 국제 문제에 대한 것들이 관심들이 많아서 제가 좀 기대를 했었는데 사회교과 성적도 조금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성적으로 연결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고3 성적이 좀 향상되면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상되셨으리라고 믿긴 하지만 일단은 정량 점수가 좀 부족하시니까 학생부 전형 지원하신다면 고3 내신은 좀 필수적으로 향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좀 소폭이라도 향상이 되셨다면 가톨릭대나 명지대, 경기대, 가천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충남대 학생부 종합전형 그런 것들 한번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학생부 전형에서는요,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도 좀 고려해 보시지만,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고른 기회라던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성적이 하락되시면요, 대학을 많이 낮추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향전도 좀 고려하셔야 되지만, 논술 전형도 고려하고 계신다긴 하는데, 현재까지 논술을 한 번도 준비를 안 해보셨으면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논술 전형까지 고려하신다면, 수능 성적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건대, 동국대, 숙명여대, 그다음에 홍익대, 인하대, 아주대 정도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적선 전형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계속해서 모의고사 분석과 전략에 대해서도 조언해 주시죠. 네, 현재 학생은 표준 점수 합이 333으로 상위 누적이 26.8%예요. 그리고 100분위는 209.73으로 상위 누적 24.9%로 동점자들 대비해서 영어는 좀 우수한 편이긴 한데 한국사는 좀 많이 낮으신 것 같아요. 5등급 받으셨거든요. 근데 동점자들은 3.5등급입니다. 올리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 수학 같은 경우에는 평가원하고 전국연합에 대한 기출문제를 좀 3개년이라도 좀 반복적으로 푸시면요. 이 정도면 3등급까지도 인문계니까 더 오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성적 향상에 좀 박차를 가하셨으면 좋겠고요. 수학 개념 정리를 마무리하셨다고 하셨는데도 문제를 풀면 어렵다라고 하시는 건요. 이거는 개념 정리가 확실하게 이루어진 게 아닌 거란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빈출 개념들을 상세하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탐구 같은 경우에는 유명 인강을 들으신다고 성적이 그냥 무조건 오를 거라고 기대하지는 마세요. 듣는다고 오르지 않습니다. 그럼 다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보다는 좀 빈출 개념 정리 노트라던가 아니면 실생활과 연계된 그런 노트 정리 개념을 노트 정리하시거나 또는 오답 노트 같은 거 좀 활용하시면서 뭐 인강이 필요하시면 아무거나 들으세요. 들으시면서 이런 노트 정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좀 잔소리 드리고 싶은 말씀이요. 향후 좀 학습 시간을 무조건 하루에 10분씩이라도 좀 늘려보시죠. 그래서 한 180일 남았으니까 시간을 좀 늘리시면서 더 많은 문제와 빈출 개념들을 정리하셔서 좀 공부량을 늘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외대 영미문학, 문화학과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비교과 준비도 선생님들의 평가를 살펴볼까요? 유석용 선생님 60점, 김선욱 선생님 70점, 박중서 선생님 70점을 주셨습니다. 자, 김선욱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 준비도 70점 주셨어요. 이유 말씀해 주세요. 네, 이유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학생한테 질문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외교부 공무원이나 외국계 기업에 들어와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봤는지, 예를 들면 뭐 유엔 구호단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일하고 싶은 데를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봤는지 그걸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 공무원 중에서
외무부서 같은 데도 근무해보고 싶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구호단체에서도 일해보고 싶어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예전에 저희 그 학생이 영어 영문학과를 이제 지원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외교부에서도 구호단체에서 일하고 싶다는 하는 그런 포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 영어뿐만이 아니라 이 학생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희생정신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의식을 보여주는 독서 활동까지 뒷받침이 되고 그것이 자기소개서에 잘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을 보면 영어 관련 수상도 있고 봉사활동, 동아리, 진로 모두 자신의 전공에 대한 이런 관심과 노력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교과 이외에 사실 사회교과 성적이 부족하고요. 학생 개인의 어떤 심화된 사고를 보여줄 수 있는 내용들은 또한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독서에서도 내용이나 깊이의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비교과를 70점으로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비교과 강점 그리고 약점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짚어주시죠. 네, 우리 학생의 비교과에 있어서 강점은 동아리고요. 약점은 독서입니다.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면 영어 같은 경우는 토론 동아리 활동으로 영어 실력 향상 그리고 작품 분석 능력을 향상시키고 리더십을 발휘한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 기록물로 수상도 있고요. 또 영자신문 제작 동아리 활동, 자율 동아리로 자신의 어떤 가치관, 사회관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 내용들은 인상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이 외교부 공무원이나 외국계 기업에서 특별히 일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고 그렇다면 자신의 세계관이나 어떤 사회관을 보여줄 수 있는 독서가 필요한데요. 1학년에 기록되어 있는 독서들 중에서 아프리카에는 아프리카가 없다, 마즐토브, UN 미래보고서 2045 정도밖에 사실은 어떤 시야를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조금 더 국제적 감각, 균형적인 판단,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는 사실 독서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거든요. 고3이 돼서 다른 부분의 어떤 비교과 활동을 준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비교과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선생님, 비교과 보완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학생이 보완해야 될 비교과 화면 보면서 설명드릴 건데요. 일단 자율과 독서 부분에 대한 보강이 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자율은 영미문학 전공하고 진로는 외국계 기업이나 외교부 공무원이 되고 싶은 학생이기 때문에 국제적 감각, 책임감, 리더십, 공동체 의식, 배려심을 엿볼 수 있는 개인적 활동 내용이 기록된다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독서는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이와 연계된 독서 활동이 필요합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저희 학생 같은 경우는 그 구호단체에서 일하고 싶은 학생이 영미 그 문학 중에 디킨스의 작품을 읽으면서 그 소외된 계층에 대한 어떤 자신의 따뜻한 시선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1, 2학년에 우리 학생이 기록된 독서는 영어 소설 위주로 어떤 깊이 있는 사고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흥미 위주의 소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어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진지하게 영미문학에서 손꼽히는 작품들 또는 어떤 사회적 고민을 담고 있는 작품들을 좀 읽어본다면 훨씬 더 보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살펴볼 텐데요.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공개합니다. 유석용 선생님 경희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학부 고른기회 전형 2를, 김선욱 선생님 명지대 영어 영문학과 학생부 종합 전형, 박중서 선생님 경희대 국제학과 고른기회 전형 2 전형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세 분의 추천 전형 살펴봤는데요. 먼저 유석용 선생님 전형을 선택할 때 우리 학생은 어떤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해야 할까요? 네, 1순위는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수학과 사탐 과목의 교과 성적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요. 국어와 영어 성적이 우수합니다. 더욱이 앞에서 언급했듯이 수상 경력, 그다음에 진로 희망상, 창체에서 정기 자율 동아리, 교과목 세부 특기 사항을 보니까 실용 영어 1 과목에서 인도의 문화 조사 조별 어떤 내용들의 어떤 조사 연구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서는 어문학적 전공 적합성에서 우수한 평가가 되고 있고요. 다만 국수 영사 교과목의 평균 등급과 성적 추이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학업 역량 평가에서 더 나은 점수를 얻을 수 있으므로 고3 1학기 기말고사 내신 향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고른 기회 전형이 되겠는데요. 선발 인원수가 적고 상대적 평가에서 변수가 많아 쉽지 않은 전형이나
한두 개의 대학교에 지원하기를 추천하고 싶고요. 3순위는 논술 전형이 되겠습니다. 논술 전형은 우리 학생이 이제 글쓰기 능력이 좋아서 이 두세 개의 대학교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수능 최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능 충족이 합격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네, 유성희 선생님께서 경희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학부 고른기회 전형을 추천해 주셨어요. 이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경희대 국제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학부 고른기회 전형 2 이런 전형이 되겠는데 전형 방법은 1단계 3배수로 서류 100%, 2단계에서 면접 30%, 서류 70%를 합니다. 수능 취재가 없고요. 추천 이유는 아무래도 학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원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2016학년도 합격자 사례를 봤더니 국영수 4의 평균 등급 2.1등급 학생이 합격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따라서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 그러니까 3학년 2학기 기말고사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중요할 것 같고 전공 적합성에 맞는 내용이 된다면 어떤 가능성을 보이겠는데 현재로 봐서는 상향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박중 선생님께서는요. 경희대 국제학과 고른기회 전형 2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이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질문 좀 해볼게요. 학생 중간고사 성적 오르셨나요? 이번에 진짜 준비 되게 열심히 해서 잘 봤을 거라고 생각은 돼요. 많이 올랐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다행이다. 네. 그거 한번 체크해봐 주시고, 그리고 또, 군자녀 특별전형에 해당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전형에 대한 정보도 다 찾아 놓으셨나요? 뭐 서류라던가, 증빙 자료라던가, 뭐, 모집 대학이라던가 그런 것들 다 확인하셨나요? 네. 네. 그런 건 아주 필수적이니까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경희대학교 국제학과 고른기회 전형 2, 그러니까 유성희 선생님과 같은 전형인데요. 저는 학과를 좀 달리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형 방식은 다 똑같고요. 수능 최저도 역시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국제학과가 수도권 특성화학과로 지정돼서 융복합적인 인재를 좀 선발하고 있대요. 그래서 영어, 영문, 사회과학, 그다음에 정치외교까지도 좀 융복합할 수 있는 학생을 선발한다길래 딱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2017학년도에는 지금 합격자 평균 내신이 한 2.74등급 정도 되는데 3등급 대 정도까지도 좀 분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1단계에서 서류를 반영하니까 비교과 비중이 좀 더 크니까 한번 해보실 만도 할 것 같고요. 비교과가 아주 우수하니까 지원 고려해 보실 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또는 다국적 언어에 대한 응용과 활용, 그리고 국제 전문가, 외교 이런 거에 좀 포커스 맞추셔서 구술 면접이라던가 자기소개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기소개서 면접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있으시면은 뭐 이번에 내신도 향상했다니까 더욱더 좋은 결과를 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술은 여태까지 진행해오지 않으셨다고 하니까 군자녀 특별전형으로 한 하나나 2개 정도 쓰시고요. 2개나 3개 정도도 한번 고려해 보시되 학종에 좀 집중적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성 선생님께서는요. 명지대 영어 영문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이유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학생을 보면 아무래도 수시에 좀 승부를 걸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좀 도전, 상향 이렇게도 있지만 좀 적정하게 안정적인 패턴의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명지대 영어 영문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을 추천해 봤는데요. 1단계 3배수 서류 100으로 선발을 하고요.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 면접 30입니다. 수능 최저 없고요. 모집 인원은 전년도에 16명이었는데 올해는 20명으로 4명 증가했습니다. 전년도 결과를 보면 충원이 4명이었고 합격자의 평균 성적은 3.5등급 정도라서 우리 학생이 지원하는데 굉장히 안정적인 패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비교과나 내신, 그다음에 모의고사의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 등을 생각해 봤을 때 좀 수시 6회 중에서 여기까지는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명지대 영어영문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을 추천해 보았습니다. 네, 우리 친구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사실 제가 생기부를 다 영어 쪽으로 해가지고 네. 다른 언어 계열 학과나 다른 학과로 변경해서 지원하는 게 불리할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우리 학생에게 1학년 때부터 영어 관련 학과 지원을 목표로 계속 준비를 해왔는데 다른 학과나 다른 언어 계열 학과로 변경 지원하는 것도 좀 고민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김성 선생님 답변해 주시죠. 네, 보통 학생들이 이제 실제로 지원하게 될 때는 준비해왔던 것들을 변화시키는 두려움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영어 영문학과로 이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로를 변경한 이유만 설명이 된다면 사실 영어나 다른 언어나 모두 다 언어적 역량이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고요. 우리 학생이 얼마나 주도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동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우려하는 바는 처음에 제가 시작 인사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진로를 진학하는 그 학과들을 점수에 맞춰서 또는 꼭 합격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경우 자신이 가서 정말 공부를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공을 이제 좀 성적에 맞춰서 아니면 여러 가지 고민되는 상황들 안에서 유리한 점을 찾기 위해서 이제 바꾸실 때는 정말 자기가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요소를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지 충분히 고민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셨으면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친구 또 궁금증 있어요? 궁금한 거 있어요? 제가 아까 논술 전형도 고려해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2학년 때부터 신문사설 읽기랑 논술 기출문제 계속해서 풀고 있긴 한데 그걸로만 준비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이번 질문은 유석용 선생님 답변해 주시죠. 네. 학생이 이제 그 내신이나 그다음에 수능 성적을 보면은 국어 성적은 좋은데 사탐 성적이 좋지 않은 부분이 사실 논술 전형에 적합한지 안 한지를 좀 뭐랄까 고민됩니다. 저 입장에서 봤을 때. 따라서 지금부터 이제 논술 전형을 만약에 준비하려고 이제 원서를 쓰려면은 사탐 공부, 이 공부를 좀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탐 공부가 적어도 수능에서 2등급 이상이 나올 정도 되어야 그래도 여러 가지 지적 역량이 많이 가져질 수 있고 그런 준비가 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지방에 있는 학생이고 따라서 학생은 아무래도 대학교의 입학처 홈페이지에 보면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2015년, 2016년, 2017년에 3월 11일자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논술에 관한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각 대학마다 써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친구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요 구체적으로 상담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어땠어요? 어떤 전형이 유리한지 감이 안 잡혔는데 네. 전문가 선생님들 말씀을 들으니까 진짜 모든 준비를 마무리를 다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네.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됐어요. 감사드려요. 그렇군요. 저희도 고맙습니다. 다른 친구들한테도 많이 자랑해 주세요.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오늘 상담을 바탕으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SNS 스피드 상담실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SNS를 통해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페이지로 보내준 질문들에 대해 답변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볼까요? 자, 아이디 EKY5님의 질문인데요. 생기부 독서 활동에 수준 있는 책을 하나는 기재해야 할 것 같아서 서울대 추천 도서를 읽고는 있는데 너무 어려워서 내용 이해가 안 돼요. 포기해야 할까요? 라고 했네요. 참고로 600페이지짜리라고 합니다. 유석용 선생님 답변해 주시죠. 답은 포기하는 게 낫겠습니다. 네. 너무 어려운 책을 지금 수준에서 읽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대학교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학생이 얼마나 경험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책을 읽었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기술해서 정리하면서 그 기술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이나 발전 과정을 보는 것 같아요.
따라서 너무 어려운 책을 읽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개의 책에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무래도 흥미있는 책은 분명히 읽어야 될 것 같고 모집 단위와 관련되어 있는 책은 좀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자기소개서에서 1번의 학업 역량,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그 다양한 경험, 세 번째 인성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부각을 시키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그 부각을 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책, 이 정도를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그 내용은 좀 안 읽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IDDUDI님의 질문인데요. 다른 과목에 비해 국어는 내가 한국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고민하고 있네요. 김선 선생님 답변해 주시죠. 네, 저희 학생들도 제가 국어교사인데 이게 고전 시가와 고전 문학을 배울 때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2외국어가 아니라 외계어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게 아이들이 눈으로만 읽어서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 제가 고전 시가 할 때 애들한테 낭독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문자라만 보시면 15세기 문자는 지금과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제 그 외계어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소리로 읽으시면 지금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고전 시가나 이런 부분들은 특히 낭독이 중요하고요. 우리가 형식적으로만 배웠던 음보를 따지고 보자면 음보가 끊어읽기거든요. 그 이음보시 끊어 읽으면 훨씬 더 문맥이 잘 이해가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최강의 멘토 세 분과 함께 입체적인 상담으로 진행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귀중한 시간이 됐길 바라고요. 오늘 소중한 상담 함께 해주신 유석용 선생님, 김선욱 선생님, 박중선 선생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음악 선물 준비돼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상담 학생이 신청한 장범준의 홍대와 건대 사이인데요. 우리 학생이 홍대나 건대 정도의 대학에 가고 싶어서 신청했다고 합니다. 시청하는 학생들 모두 희망대학에 진학하기를 바라면서 노래 준비했습니다. 음악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당신과 함께 맞는 홍대의 금요일 밤 별 생각에 내가 다 설레온다. 커피잔 속에 다 먹은 아메리카노 노래소리 내 귀를 채운다. 아무도 없는 홍대의 금요일 밤 술잔 속에 다 먹은 막걸리가 어색하게 이 밤을 태운다. 해줄 말이 없지만